낮을 지배하던 저 찬란한 해가 지면 잠시 어둠이 찾아든다. 이윽고 달의 시간이 시작된다. 45억 년이란 길고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유일한 벗이 되어준 저 달. 달이 차오르면 저마다 축제가 시작된다. 달이 수놓은 지구의 다양한 생태적 고리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신비. 밤의 여신은 날마다 다른 천의 얼굴로 여전히 지구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 한껏 차오른 달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 지금 달의 기적이 시작된다. 나이아가라 강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나이아가라 폭포. 초당 약 7,000톤의 물을 쏟아내는 폭포의 노래는 웅장하다. 나이아가라에서 약 1,500km 떨어진 캐나다의 남동쪽 끝. 드넓은 대서양과 맞닿은 펀디만이다. 펀디만의 호프웰록스 국립공원은 수백만 년간 계속되는 자연 침식의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Caves and you can explore, and when the tide's out you can walk really far, so you can walk right on the ocean floor. It's really awesome. It's hard to believe that you see it in pictures, but when you're in person, it's amazing. 이 기묘한 기암괴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밀물과 썰물. 펀디만은 세계 최대의 조수차를 자랑한다. The Bay of Fundy has the highest tides in the world, and here at the Hopewell Rocks, that can be tides up to 46 feet in height, if you can imagine. 46 feet. A 46-foot tide will come right up to the point where it just fills this hole in the archway to the very top of the hole, if you can imagine. So when the tide's at its very lowest, it can be out there almost 200 meters in that direction. And when it starts coming in, 6 hours later, it can be 14 meters higher, which would take it just to the top of this archway. 바닷물이 들이쳤다가 다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호프웰록스의 풍경은 경이롭다. 이 광활한 해변으로 한 번 들어오는 물의 양은 무려 1,000억 톤이다. 전 세계 강물의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물이 하루에 2번씩 들고차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바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만조간조대의 풍광이 확연히 다른 이곳 호프웰록스의 최대 조차는 무려 16m. 어른 대여섯 명의 키를 합친 것보다 높다. 심지어 유속도 빠르다. 어른 키만큼 들어차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분이면 충분하다. The tidal difference that you see, especially at the Bay of Fundy, is the rotation of the moon around the Earth. As the moon goes around, its gravity tugs on all the surface of the Earth. Now, the ground only moves by maybe a centimeter or two, but the oceans, because they're liquid, the moon pulls on all the individual molecules in the oceans and pulls them even farther, meters.
바닷물로 덮인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달의 인력이 작용한다. 달을 보는 쪽은 물이 쏠려 만조가 되는데 이때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구 반대쪽도 만조를 이루게 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기 때문에 6시간마다 만조, 간조를 번갈아 겪는 것이다. 태고 쪽부터 바다는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달의 힘에 의지해 밀고 쓸려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루 2번씩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밀물과 썰물. 달을 향한 이 무언의 몸짓은 지금도 계속된다. 남해안의 인적 없는 바닷가. 매미 소리가 장렬하는 한여름, 바위 틈에서 도둑개를 만났다. 민가에 나타나 음식 찌꺼기를 훔쳐먹기도 해 도둑개라는 재밌는 이름이 붙은 녀석이다. 수컷은 화려한 문양의 등딱지와 커다랗고 튼튼한 집게다리를 자랑한다. 이에 반해 암컷은 화려한 문양도 커다란 집게다리도 없다. 대신 알을 한가득 품었다. 이들은 특별한 밤을 기다리고 있다. 보름에 만조 시기가 되면 물이 제일 많이 차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얘네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알을 제일 많이 트는 시기입니다. 이게 보름 때에는 달이 밝기 때문에 트는 시기도 밝은 곳에서 얘네들이 많이 트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낮의 밝음과 더위가 물러가고 드디어 휘영청 달이 떴다. 어둠 속에서 도둑개 암컷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길게는 15년 이상을 민물에 사는 도둑개들은 1년에 단 하루, 한여름 7, 8월의 보름밤이면 뭇에서 나와 바다로 나선다. 어느덧 하나둘 모여든 도둑개 암컷들. 먼저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몸을 적시기 시작한다. 아래 바닷물을 적셔 물에 대한 마찰과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마침내 달이 절정으로 떠오르면 도둑개들은 온몸을 떨며 알을 털어낸다. 만월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도둑개의 산란. 그 이유가 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중력 때문인지, 어떻게 보름을 가늠하고 일제히 산란을 하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생태 시계는 분명히 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오는 밀물에 맞춰져 있다.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는 대략 5만 개. 허나 생존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이미 알에서 깨어난 유생 조애아들은 밀물을 타고 쉽게 먼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다. 많은 해양생물들이 조석이라든가 주야 리듬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보름달이나 금음달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물에 많은 그 확산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회피할 수 있고, 도둑개 같은 경우는 달빛이 있을 때 보름달을 더 선호하는 형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과업을 마친 도둑개 암컷들의 배가 헐겁고 가볍다. 게를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들은 이처럼 조간대의 영향을 받는다. 어쩌면 다른 생명이다. 남해 지족해협. 수심이 얕으면서도 물살과 조수차가 새은 바닷길 한가운데 죽방염이 자리 잡고 있다. 바다와 어우러진 인간의 오래된 유산 죽방염은 그 기념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대한민국 명승으로 지정됐다. 죽방염은 달의 힘, 즉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벌써 5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은 지금도 어부들의 삶 한가운데에 있다. 지금 물때가 돼서 죽방 문거를 조수간만 차이에 의해서 매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때는 달이 뜨는 시간에 따라 매일 50분씩 늦춰진다. 밤낮 구분 없이 물이 빠지는 간조가 되면 어업이 시작된다. 옛날부터 아주 원시적으로 해가지고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여기 방을 치니까 그래 죽방염이라 해가지고. 만조 때 깊숙하게 들어왔던 물고기들은 입구가 넓은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평균 유속 초속 4.6m. 보통 바다보다 두세 배 유속이 빠른 지형적 특징과 조수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그물이 이렇게 딱 닫아져 버리기 때문에 물이 다 나면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 들어온 거는 뭐든지 우리가 다 잡아갈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동네에는 좋은 어살자리는 못자리하고도 안 바꾼다라는 속담이 전해진다. 발에 뭐 넣어준다. 내가 여기로 나갈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후릿 그물을 모은다. 그물에 갇힌 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 방식이기에 늘 신선도는 최상급을 자랑한다. 특히 죽방 멸치는 귀한 몸값 부르는 남해의 보물이자 유산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 죽멸치. 죽방 멸치죠. 아, 초장 있어야 되는데 초장 없이 그냥 먹어요. 초장도 없어도 뭐 그냥. 민물 그 빙어 해 먹는데 빙어 해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 나무 이파리를 몰라. 여기 우리 바로 수족관 아니고 수족관. 오면은 항상 무엇이 많이 들었는 거 싶어 기대가 되거든. 항상. 아무리 오늘 안 들었다 해도 내일 오면은 또 다르거든요. 보름달이 크게 뜨는 애가 달이 있더라고요. 크게 뜨는 그때에는 지금 물도 많이 물 빠짐이 많으니까 멸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달이 보름달이 동시에 뜰 때는 이제 희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고 그래요. 달과 바다가 준 이 소박한 행복. 바다에 기대 사는 어부의 삶은 계속된다.
무수한 별들이 노래하는 밤. 산에도 해처럼 밝은 달이 둥실 솟았다.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천문대엔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러 왔다. 달에는 옥토끼도 항아선녀도 없다. 인류가 가장 오래 보아왔고 직접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 달을 응시한다. 그냥 맨눈으로 볼 땐 매끈매끈해서 예쁜데 자세히 보면 너무 울퉁불퉁해서 못생겼어요. 지구와의 평균 거리 38만 5천 킬로미터. 지구를 도우는 유일한 위성이자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은 치즈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졌다. 달에는 물도 공기도 없기에 운석 충돌로 인한 원형의 구덩이 크레이터가 선명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달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약 45억 년 전 화성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원시 지구에 부딪혔다. 지구의 자전축까지 흔들린 대충돌 후 무거운 입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뭉쳤고 나머지 가벼운 파편들은 약 100년 동안 지구 주변을 떠돌다 지구 궤도를 도는 달을 중심으로 뭉쳤다. 약 43억 년 전 달의 남극과 지름이 2,500km에 이르는 거대한 분지 에이트켄이 만들어졌다. 약 40억 년 전 커다란 행성들과의 충돌로 평탄하고 어두운 평지, 이른바 달의 바다가 생성됐다. 달의 바다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화산 활동이 일어나 기본적인 달의 지형을 갖춰갔다. 이후 약 10억 년 전까지 무수한 운석과의 충돌로 중소급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우산살처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현재의 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과 동시에 자전까지 병행하게 됐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모습, 앞면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무거운 쪽이 지구한테 딱 붙잡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전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이제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한 번 도는 그 주기 동안 자전도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은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초기의 지구와 달은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굉장히 빨리 돌던 지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달을 밀어낸 뒤 하루 한 번의 자전을 하게 됐다. 달 역시 점차 지구의 한 면을 붙들린 채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안정되었다. 이렇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5일, 즉 한 달이다. 육안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을 위성이 포착했다. 달의 뒷면은 우주의 상처, 크레이터들로 가득하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 그 존재와 형태를 드러낸다.
달은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하며 sak에서 망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바야흐로 한 달이다. 그렇게 달은 우리에게 왔다.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 해협. 바닷물이 거칠게 울며 돌아 울돌이라 불리는 이곳의 다른 이름은 울명자의 다리량자. 그 이름도 유명한 명량이다. 소용돌이 치는 저 바다 위를 걷다 보면 까마득해진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무서워요. 과연 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 네. 일본이랑 이세승 장군이랑 싸웠던 거. 항시 거북유람선을 만날 수 있는 명량의 고장에서는 매년 10월 초 정유재란 때 벌어진 명량해전의 승전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승리로 손꼽힌다. 명량 대첩은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9월 16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름때죠. 보름달이 뜰 때 조리 현상은 강해지는데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수간만의 차도 커지고 조리도 빨라지는 거죠. 초속 6.5m, 세계를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드는 빠르고 거센 물살 앞에서는 동력선도 꼼짝없이 발이 묶인다. 옆으로 밀리거나 물에 휩쓸려 뒤로 떠밀리기 일수다. 이순신은 병목처럼 생긴 울돌목의 지형적 특징과 빠른 유속을 잘 알고 적들을 울돌목 깊숙이 유인했다. 지금이다. 배를 우편으로 돌려 강포를 발사하라. 계획은 명중했다. 조수차가 극대화되는 보름에 이뤄진 지원제. 앞에 배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외선끼리 서로 부딪히며 물살에 휩쓸렸다. 그때 당시에도 물살이 이렇게 빠른 시기하고 멈췄을 시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멈췄을 시기를 정조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들물과 썰물이 잠시 맞닥뜨려서 들물이 썰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순간 그야말로 정조기의 거대한 소용돌이까지 계산한 전략이었다. 달의 힘을 빌려온 이순신의 지략은 조선의 역사를 바꾼 전설이 되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 해협의 지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울돌목 지형에서 나타나는 조리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 더 극대화되는지도 간파했던 거죠. 아름다운 한려 수도를 넉넉히 품은 경남 통영.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들어선 동네 정량동이다. 이곳에선 해마다 한두 번씩 일어나는 자연현상 때문에 지자체의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조기가 한 달에 한 사리가 2번 옵니다. 사이클이 2번 오게 돼 있습니다. 보름 단위로 2번 오는데 오늘이
올해 들어서 그 관측시로서는 최고의 대조기 수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295cm 되겠습니다. 매달 보름과 금음때 조수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사리가 일어난다. 특히 큰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역류해 도심이 물바다가 된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도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통행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화를 들고 다니는 건 다반사. 내가 볼일 보러 갔는데 물이 들면 요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영업시간 되면은 주차 공간 요 못 들어가고 정리하고 있지. 이러면 장사도 안 되고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올게요. 짐 받고. 우리 삶도 때로는 달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면 바닷물의 수위가 왜 이토록 높아지는 것일까? 음력 7월 15일 백중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돌던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서게 된다. 이때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기조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썰물과 밀물차는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달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백중사리일 때 바닷물의 수위는 최대 80cm까지 높아진다. 인천 소래포구도 백중사리를 피해갈 수 없다. 게장 송구만 달라고 그래요. 아니 게장 안 어시장 1번지는 한창 꽃게 대목이다. 시장 내 상인 및 소래포구를 찾으신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로 현재 시간부터 5시 40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나가시기 마시기 바라며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들이차기 전에 짐을 옮기느라 분주해진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세요? 이거 여기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저쪽 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육지 쪽은. 그러니까 그쪽에 안전한 데다 갖다 놓고 이제 나중에 또 갖고 들어와야죠. 비난 가는 거야 비난. 미안합니다. 자 어렵게 비난 가네요. 힘들게. 자 가세요. 죄송합니다. 소래포구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7월 백중사리에 오리달이 부러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 물살은 빠르고 거세다. 장화는 물론 비닐봉지 신발까지 모처럼 구경거리에 관광객들은 신났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말을 듣지 않는 애물단지는 결국 미는 수밖에 없다. 조수간만에 차가 제일 센 그 대한민국에서 인천은 1년에 한 2, 3일은 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의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거는 물이 역류하는 높이 이상에다 돼 있고요. 물에 잠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다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연현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과 바다가 가져다준 때 아닌 해프닝. 덕분에 잠시 장사를 접고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물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저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저기는 없고 피해는 없는 물이니까. 꽃게철이니까
그리고 새우살이고 제일 바쁘잖는데 지금 참 여유롭게 앉아보네요. 어깨가 쭉 늘어졌지. 이렇게 인천 소래포구 사람들은 달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리고 유엔군 함선 261척이 참가한 상륙작전이 예정대로 진척돼 한국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인천 상륙작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에 어떻게 대규모 함대가 상륙할 수 있었을까? 실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작전은 백중사리와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사리가 나타나서 만조와 간조가 클 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조 때는 2~3시간 정도밖에 상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사리 때가 되면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유리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함대의 기습적인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최대의 서해 갯벌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적들의 허를 찌르는 계략이었다. 27일 아침 한국 해병용사들이 중앙청에 달의 힘을 이용한 신의 한 수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전쟁사를 새로이 썼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그것까지도 간파를 하고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작전을 감행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역발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다시 찾은 캐나다의 펀디만. 달의 지배를 받는 거대한 바다의 움직임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리며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빠른 유속과 거친 파도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달이 일으키는 썰물과 밀물, 이 거대한 움직임은 달을 점점 밀어내고 있다. 지구로부터 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3.8 centimeters a year, so it's just going to keep moving. After 10 years, it'll be 33 centimeters farther. The energy of the orbit being slowly turned into heat by the tides inside of the moon. So you're taking the energy of the moon's orbit around the Earth. It's slowing it down, and it's slowly moving out as a consequence of that. 미국 텍사스주. 그 어떤 건물도 빛도 없는 이 드넓은 광야는 달을 비롯한 천체를 관찰하기엔 최적의 장소다. 해발 고도 약 2,000m에 자리 잡은 맥도널드 천문대는 외계 은하와 천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하비에벌리 망원경은 지름만 무려 2.7m, 크기만큼이나 견고한 성능을 자랑한다. This is the largest telescope here at McDonald Observatory. It's also one of the largest in the entire world. There are 91 mirrors behind me. They are used to collect light. And that light is studied by astronomers. One of the most incredible things we can do with light that we collect with a telescope this big is we can measure how far away things are. 수많은 별들 중 특히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측정됐다.
이는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남기고 온 알루미늄 패널, 일명 반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They hit a device like this. This is called a corner cube reflector array. And so basically the photons, they hit this array and they're reflected back in exactly the opposite direction from which they came. So they go back to the telescope that sent them. Anytime you know the velocity of an object, 텍사스의 밤이 깃든다. 그리고 달의 월출. 이 달을 두 눈에 담고픈 마음들은 똑같다. If you look very close, there should be a tiny. 지구에서 약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과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고출력 레이저 빔을 쏘아 올려야 한다. 움직이는 달에 레이저를 쏘는 고난도 작업. 빛이 달까지 오가는 데는 대략 2.7초가 걸린다. 그런데 빛의 도달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달이 멀어지는 것이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에 있는 물을 바다의 바닷물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요. 지구는 자전을 이것보다는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힘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달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힘으로 가게 됩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각각의 회전 운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달은 거대한 기조력으로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조수차를 만드는데 이 거대한 간만조는 지구의 자전 운동에 마찰을 일으킨다. 즉,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점점 느려져 언젠가 지구의 하루는 25시간이 된다. 결국 달이 지구에 일으키는 조석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달도 1년에 3.8cm씩 멀어지게 되었다. 달이 사라지면 지구는 자전을 완전히 멈출지도 모른다. 아주 먼 훗날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노문이 일어나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까? 현재 지구랑 달은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서 수십억 년 동안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 힘들의 균형들이 재배치해서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한테 나타날지는 상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달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석이 없는 거잖아요. 조석이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간대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지구의 70% 이상은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졌다. 물의 행성이라 불리는 이 푸른 별 지구에서 달이 사라진다면 결국 바다의 흐름, 조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의 밀물도 썰물도 없다.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것은 갯벌이다. 만간조의 종말은 1차적으로 갯벌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키고 이는 곧 해양 생태계 전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결국 동식물을 비롯한 지구와 인류의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There are people that believe that the moon is essential to stabilize the Earth's axis so that it wouldn't just, the North Pole of the Earth would not just randomly move around. It would be a little upsetting if instead of seasons, there were times that
California was where the South Pole is. That would be pretty uncomfortable. 지구는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달과 힘의 균형을 이루며 23.5도 기울어진 안정된 자전축을 갖게 됐다. 비스듬히 놓인 지구는 햇빛을 많이 받는 이상적인 생명의 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달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흔들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심지어 극지점이 뒤바뀌는 등 지구의 축은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자전축의 변화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바람은 아예 사라지거나 혹은 맹렬해지고 계절도 그 특정 기후도 사라진다. 어쩌면 열대지역이 극지역처럼 눈보라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멸종의 행성이 되고 만다. 또한 그동안 지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달이 사라진다면 수많은 우주의 행성과 운석으로부터의 충돌과 위협을 오롯이 지구가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 이는 적어도 15억 년 뒤의 일이다. 1년에 3.8cm라는 것은 커 보이지만 그게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뭐 몇만 년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몇십억 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야 이제 아주 멀리까지 가게 되는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한 밤. 도심 한쪽에서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서울의 야경을 찍는 사진 출사팀. 이들에게는 특별하고도 설레는 밤이다. 오늘은 이제 68년 만에 슈퍼문이 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퍼문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실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점성술사가 재앙을 암시하는 커다란 달을 빗대어 처음 사용한 단어다. 이제 슈퍼문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보이는 달을 가리킴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순간이 됐다. 드디어 슈퍼문이 떴다. (68년) 만에 이토록이나 커다랗고 밝은 달을 만난 건 행운이다. 이 조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공전하던 달이 평소보다 약 3만 킬로미터 정도 더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이른다. 이 근지점 달이 바로 슈퍼문이다. 이에 반해 지구와 가장 멀리 있는 달은 원지점 달이라 한다. 원지점 달과 근지점 달 슈퍼문을 비교하면 슈퍼문이 약 14% 정도 더 크고 약 30% 정도 더 환하다. 이토록이나 크고 이토록이나 밝은 달. 전 세계는 슈퍼문에 열광한다. 지구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저 달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슈퍼문은 달이 선사하는 기쁘고도 즐거운 축제가 된다. 달을 담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그 어떤
의식과도 같다. 달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노래도 많이 만들어줬고 달을 보면 왠지 밤의 감성이 좀 젖는다고나 할까. 근데 지금 맞이한 슈퍼문은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큰 달이고 그런 감성을 좀 더 울리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가 아니었나. 달을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어머님이 보름달 뜨는 날이면은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 많이 봤고요. 커서는 자식들 결혼하고 잘 풀리라고 그 정월대보름 때 꼭 그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달을 구경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달이 멀어진다. 다음 슈퍼문은 17년 뒤 2034년을 기약한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월출. 오늘도 어김없이 저마다의 가슴에 달이 차오른다. 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놀라운 상상력의 보고였다. 태고 쪽부터 밤하늘을 고고히 밝힌 달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 달은 4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고 긴 파도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인류는 언제나 달을 향해 그리움을 쏘아 올렸다. 기적의 달, 그 아름다운 노래가 시작된다. 서울 도심의 호숫가. 많은 이들이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형형색색의 둥그런 자태를 뽐내는 공공예술작품 슈퍼문. 한 달간의 전시 기간 동안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달의 넉넉함을 즐겼다. 바쁘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다 같이 풍성하게 보내고 삶의 여유도 가지고 그러라는 의미로 그런 저런 표정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좋네요.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이곳에.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는 토끼가 달에서 떡방아를 찢는다는 한국 설화에서 영감을 얻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We had been pitching this and wanting to make this project for several years, and then we found the great affinity that the Koreans did have for the moon, and that added this special layer of importance culturally that added a great deal, like the story of the little rabbit and things like that. We thought the mythology was so pretty, that it could add to some of the sweetness of the moon. 현대인들이 잊은 지 오래된 달은 21세기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났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저랑 지금처럼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거든요. 동생이 군대에 있는데 저녁 전까지 건강하게 잘 있게 해달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달의 그리움과 희망을 투영하고 있다. 대체 저 달이 무엇이기에 우린 간절한 소원을 비는 것일까? 정월 대보름에 찾아간 용인의 작은 마을.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놀이가 한창이다.
애군을 저 멀리 날려보내는 연날리기와 힘을 겨루는 장작패기 등으로 주민들은 단합을 꾀한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달집이 세워진다. 이해부터 상을 당하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할 수 없을 만큼 달집은 중요했다. 됐어. 그대로 쭉 내려와. 정월 보름날에 달집을 태우면서 달님한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우리 민속 행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소원을 적어주면서 그 소원을 달집에 붙여서 소원을 빌게끔 하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손으로 빌던 기도는 간편하게 쓰고 찍는 것으로 바뀌었다.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빌면서 달집에 붙여요. 달의 소원을 비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간절한 것들, 이루고 싶은 염원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저마다의 바람들이 달집에 알알이 맺혔다. 제 소원이 취업인데 취업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취업이라고 적어가지고 붙였습니다. 가족 건강 기원했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 저희 가정 더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바뀐 정월의 첫 보름달이 떴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쥐불놀이가 시작된다. 잡초와 잔디를 태워 병충해를 줄이던 쥐불놀이는 여전히 인기 만점이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진 모든 놀이들은 저 만호를 향한다. 농경사회에서 달은 여성과 땅을 상징했고 특히 만삭의 배처럼 부푼 보름달은 다산과 풍년을 의미했다. 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산, 풍요 혹은 생생력, 이와 같은 것들을 뜻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1년을 12달로 계산을 했을 때 새로운 어떠한 한 해, 새로운 우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은 정월 대보름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풍요의 상징 달집이 정화의 상징인 불을 만난다.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리고 넉넉한 새해, 질병도 근심도 없는 한 해를 기원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누구나 달을 향해 가족의 안녕과 복을 노래한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비는 마음에 올해 모든 게 다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 핑시의 작은 마을. 이곳은 음력 1월 15일 원소절이면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ランタンフェスティバルに見たくてそのために来ました。日本ではこういうお祭りは全然ないですね。台湾にしかないと思います。 중국이나 대만 같은 중화권 국가와 이웃나라 일본도 대보름에는 저마다의 소원을 빈다. 특히 이곳 핑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곳이다. 때문에 등불 축제가 많은 대만에서도 드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먼 옛날 도적대를 피해 깊은 산으로 피신간 이들의 안부를 등불로 띄워보냈던 전설은 이제 축제가 되었다.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 많은 사람들이 밤을 기다리고 있다. 국경을 넘고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给我看你写什么了？这边就是我写的台湾平安健康，对，日子越过越好。啊，日子过越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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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happy happy happy。请释放你的订单，释放甜单，是现场。对了，好，手放下就释放了哈，来3、2、释放。 해마다 핑시 천등 축제에서는 수천 개의 등들이 떠오른다. 깜깜한 밤하늘을 밝히는 저 무수한 희망과 바람들이 달까지 닿을지도 모른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오늘날에도 달이 무병장수의 축원이자 그리움을 달래는 도구가 된다.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양식인 농경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달과 관련된 인간 삶의 구획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달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달집 태우기처럼 달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자, 그와 같은 의례 양식도 있었을 것이고요. 보름달을 신성시했던 동양. 그렇다면 서양에서 달은 어떤 존재였을까? 영국 윌트셔의 솔즈베리 평원에서 고대 거석주 스톤헨지를 만났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축조의 신비. 바윗돌 하나의 무게는 자그마치 50톤이다. 이 거대한 유산은 천신을 위한 제단이자 천체를 관찰하던 천문대로 추측된다. Regular, isn't it? It was our first sort of like the sun and the moon are like a clock to them, a calendar, and it was the thing that they tried to understand. The moon came up, and the sun comes up every day, but the moon would appear and disappear, and they soon realised, obviously, that was around 28, 29 days. They wanted to capture the precise lunar phases as a way of splitting their year up or their seasons up into smaller units, really. 30개의 열석이 지름 30m의 커다란 원으로 늘어선 스톤헨지. 낮에는 황도를 따라 이동하는 태양의 흐름을 관찰하며 1년을 계산했고 밤에는 차고 이지러지는 달을 관찰하며 하루와 한 달을 계산했다. 특히 달이 중앙재단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태양이 힐스톤 위에서 떠올라 중앙재단을 비추게 되는 날, 바로 하지다. 스톤헨지와 천문학을 결부짓는 중요한 이유다. 달은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시간의 흐름을 가르쳐준 최초의 시계였다. 영국 웨일스 남부지방의 해안 도시 텐비다. 텐비는 매년 8월이면 폭 페스티벌과 관광객들로 들썩이지만 그 외엔 고즈넉한 마을이다.
We have a very old house called the Tudor Merchant's House, and it shows you all about the historical history of Tenby. It's beautiful. Very much a tourist place. In the summer we are so busy, and in the winter it's so quiet. 길고 긴 겨울에 들기 전 단 하루 마을이 소란스러워진다.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이다. Today, yes, all witches and goblins and fairies, all for Halloween, especially for Halloween. 축제에는 마을 주민과 이방인 누구나 동참한다. 천국과 지옥에서 거부당한 구두쇠 재개 호박 등불 재고 랜턴은 할로윈의 상징이 됐다. 거리마다 귀여운 괴물과 유령들이 출몰한다. 분장을 마친 주민들이 모인 곳은 마을의 공동묘지. 오늘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찾아오는 날이다.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 해골, 좀비 같은 괴이한 모습들로 분장하고 그들을 속인다. I am a zombie bridesmaid. Who did the makeup? Joe, did you do the makeup? My mum. Don't get to you might get blood all over you.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분장 실력도 늘었다. Oh, it's toilet paper and latex and tear and then lipstick and blood. 한여름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 고대 켈트족은 태양과 달의 힘이 약해지는 바로 이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죽은 혼령이 인간을 노린다고 믿었다. 31st of October, all the evil energy would be first. And that's where it started. People would wear masks to celebrate the dead and also ward off any unwanted undead. And it just grew from there.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때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에 의해 할로윈은 지금과 같은 축제의 형태를 띠게 됐다. Trick or treat. Trick means that you go into the house like tricking like with your costume and all, and then you get a treat at the end of it. Because you know when you knock, you trick, and then you get the treat. So that's why they call it trick or treat. 달의 형태조차 희미한 삭. 할로윈은 달의 힘이 가장 약해진 죽음의 시간을 틈탔다. We should always think of Halloween as having a black moon or a new moon rather than a moonlit day, yes. And in the autumn, it's the end of the agricultural year. It's when you move from growing things to things dying. So they're taking an advantage to keep themselves warm together, and at the same time that they're gathering together and therefore keeping themselves, you know, insulated from the dark. 텐뷰와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영국의 전통 가옥 코티지를 찾았다. 특이하게도 침실 창문 위로 초가 지붕이 길게 들이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바로 달빛을 가리기 위해서다. One of the ideas of having such a large overhang over the windows and that sort of shape was to protect the occupants while they slept from moonlight,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while the baby was developing in the womb, it would become moonstruck
and would maybe not develop normally. So the idea was that you would shade yourself from that. When the moon's out, the madness is predominant, and people are fearful of being attacked and that sort of thing. 달이 조수차를 일으킨다는 것을 안 서양인들은 수분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과 뇌도 달빛이 조종한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크고 밝은 보름달은 간질이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믿었다. 이른바 만월을 경계하는 루나틱을 신봉했다. 보름달은 철저히 생태계를 교란했으며 정신병자들을 더더욱 괴롭혔기에 보름엔 환자들을 묶을 수밖에 없었다. 지킬 박사의 살인이 시작된 것도 보름이었다. 보름달이면 야수로 변하는 늑대 인간을 비롯해서 My little book. We must continue with our spell.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마녀까지 전부 보름달의 산물이다. When we were trying to make witchcraft as a illegal, a bad thing, you know, it was against the teachings of Christianity, then the witch was sort of put in that bracket with the moonlight, in the full moon, just as we have the idea of werewolves and the idea that madness was associated with the full moon. 유럽 전역에 전하는 달나라 남자 설화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영원히 달에 추방된 남자의 이야기다. 중세 시대는 반기독교적인 것을 모조리 보름달에 가두었다. 달에 중독돼 남편을 버리는 여인들처럼 달과 여자를 불온하게 내몰았고, 보름달은 점차 죽음이나 불행, 어둡고 무서운 것을 상징하게 됐다. 중세에 달과 함께 이단으로 매도되었던 마녀를 만나보기로 했다. 현대의 마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현대 마녀는 보름밤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지는 않는다. 우주와 지구, 대자연을 경외하며 생명과 생태적인 삶을 지향한다. Which we use because it's got the pentagram on. Yeah. 달과 별을 곁에 두면서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If you put that protection around you when you're doing ritual, then you are protected from anything that's bad that wants to come in. 마녀들의 상징 문양엔 초승달부터 보름, 금음달까지 달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모양에 따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한다. At a full moon, you can do the energies at its strongest. So you can do fertility rituals or positive spells, and then it starts to a little bit go away. So then you've got it goes into the different quarters then. If you want to do a spell that you want things out of your life, you start doing it after that. So to build up a spell that's positive, you can start it at the first quarter of the moon and finish it right at the full moon. 만물이 차오르는 초승달. 바야흐로 뉴문의 시간이다. 3대 마녀 가족들이 달굿을 행한다.
먼저 정성스럽게 제단을 차리고 물과 불로 영혼을 초대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Spirit of air, be welcome and bestow your protection on this ceremony in this circle. 하늘과 땅, 태양과 달, 사계절에 바치는 노래가 시작된다. The witch's room. Here we stand, this night of moon, bringing forth no more doom. May we have light and love, goodness here within this night. Let those who need the healing come, and those positivity will be their right. Can you say the same?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으로 이 거룩한 달의 예식은 마무리된다. So mote it be. So mote it be. (21세기) 마녀는 말한다. 진짜 마법은 달을 비롯한 자연의 에너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종교와 신앙 안에서 핍박받던 중세의 달은 갈릴레이 시대에 이르러 과학의 영역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1609년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 금성, 달을 관찰한 갈릴레이는 달 표면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광경 중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달을 좋아했다. 갈릴레이가 달을 가리켜 울퉁불퉁한 천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정했다. 그로부터 약 300년 뒤 모두가 치즈처럼 구멍난 달에 착륙하는 영화에 열광했다. 더 이상 신화와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달은 현실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인류는 달을 향한 꿈을 실현시켰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했다. Always been interested in human history to go to the moon, but to be honest, the U.S. spent 4%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to land humans on the moon, and that was motivated by the space race with the then Soviet Union. Kennedy said that there was a challenge to show that the free people of the U.S. would be better than the Russians. 우주로 가는 것은, 저 너머 달나라에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Liste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는 마침내 저 달에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달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다양한 탐사가 시작됐다. The idea of just landing there and doing nothing seemed crazy, and there was an advocacy to collect rocks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and try to use this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origin of the moon and its nature. And so that meant having a lunar module where the astronauts could go down a ladder and walk around on the moon, and that by definition leaves footprints. 그리고 인류는 새까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지구도지를 지켜보았다. 저 창백한 푸른 점이 안긴 충격과 감동은 하나뿐인 지구를 다시 보게 했다. 환경운동과 히피 문화, 베트남전 종식까지 달은 지구의 새 역사를 썼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좀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달을 비롯한 밤하늘의 천체가 빚어내는 재밌는 우주쇼 때문이다. 오늘 보려고 하는 금성이 어느 위치입니까? 달, 화성, 금성이 오늘과 비슷하게 이렇게 일렬로 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하늘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다니는 황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주변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달이라던가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속도가 틀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달이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달이 지금 화성과 금성 근처까지 들어가게 된 거고. 공개 관측회에 초대된 300명의 시민들이 13년 만에 나타난 행성들의 오묘한 조화에 흠뻑 젖어들었다. 빨간색 점이 뭘까요? 달과 화성, 금성이 나란히 선다는 이른바 쌍성 반월 현상. 먼저 달. 저 멀리 화성. 그리고 금성까지. 이들 셋이 육안으로도 또렷이 보인다. 화성하고 금성하고 달이 일렬로 서 있고 그다음에 뭔가 달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서 신기했어요. 일직선상에 있는 별을 보니까 우주에 대한 더 흥미로운 관심이 생겼어요. 금성과 화성 그리고 달이 빚어낸 아름다운 앙상블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킨다. 이런 밤이면 사람들의 상상력은 달 저 너머로 닿는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도 쌍성 반월이 있다. 밤을 밝히는 초승달과 반짝이는 두 개의 별. 1890년 4월 20일 그 초저녁 하늘에 있는 그런 별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니까 그때 화성은 아니고 수성이었는데 달, 금성, 수성이 같이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달과 별들의 조화는 좋은 소재. 고흐는 달과 금성 그리고 수성의 반짝임을 놓치지 않았다. 달과 별의 화가라 불리는 고흐는 달과 별이 전하는 은은한 정취와 분위기를 다양한 화폭에 즐겨 담았다. 달은 현대의 작가들에게도 마르지 않는 영감으로 작용한다.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의 제목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뻥튀기 과자를 연속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달에 대한 다양한 공감과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은 12대의 텔레비전으로 달의 주기를 형상화했다. 그 옛날 달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투영했던 최초의 TV였다. TV가 없었던 시절에 인류는 달을 보면서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바람을 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TV를 보면서 인간이 하는 행위와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백남준은 달에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를 투영하게 하고
또 상상하게 만든 최초의 어떤 미디어를 하나의 달로 생각을 하고 달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미디어 영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은 가장 친근한 예술 소재였다. 토끼가 최초의 TV 달을 응시하고 있다. 여전히 토끼는 달 안에도 달 바깥에도 있다. 그리고 오동나무에 드리워진 장승업의 달도 있다. 달은 사대부의 고고한 정신세계와 은은한 멋을 돋우는 도구였다. 또한 남녀지간의 운우지정과 은밀한 만남의 상징이기도 했다. 혜원 신윤복은 특히나 달을 즐겼던 화가다.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 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렸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어딘가 모르게 은밀하고 내밀하고 그리고 낭만적이고 그런 어떤 무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을 그리면서 밤의 어떤 이 정취 이런 걸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남녀 간의 어떤 그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전달하는 그런 목적에서 달을 많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혜원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월화정이. 여기엔 특이한 형태로 엎어진 달이 있다. 오른쪽으로 불룩한 초승달부터 차고 기우는 금음달까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달은 분명 아니었다. 이 달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화재에 쓰인 삼경, 즉 자정 무렵에서 찾을 수 있다. 삼경의 처마 근처에 달이 보인다는 것은 남중 고도가 낮은 여름이라는 뜻이다. 그림의 달은 한여름밤 부분 월식의 한 장면으로 읽힌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승정원 일기에서 좀 더 자세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혜원의 그림풍과 맞아떨어지는 정조 17년 여름밤에 월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월식이란 태양, 지구, 달 순으로 나란히 놓일 때 달이 잠시 지구의 그늘에 들어가면서 형태가 가려지는 현상이다. 지구의 둥근 그림자 때문에 부분 월식도 둥그렇게 차오르는 모양이다. 바로 위로 봉긋 솟은 그림 속 달의 형태와 똑같다. 하지만 동양화 독해의 관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여인의 눈썹과 교묘히 대칭을 이루는 달은 그저 미인의 상징인 눈썹달일지도 모른다. 저 달이 과연 월식인지 눈썹달인지 다만 그린 사람만이 알 뿐이다. 조화와 또 이렇게 울림을 더 크게 하는 뭐 이런 목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조금 더 인문적이고 좀 이렇게 이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지, 그거를 계기월식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일리는 있겠지만은 진실에 가까울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자리 잡은 도자기 공방.
광주 분원의 맥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달을 유달리 사랑한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순백의 거대한 달 항아리를 만들어냈다. 최첨단 시대에도 달 항아리는 위아래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달 항아리의 매력은 후덕하고 온화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백색의 진주함 극지가 바로 달 항아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과 달빛 같은 은은함을 지닌 달 항아리는 마치 부잣집 맏며느리와 같은 후덕함을 지녔다고 극찬받았다. (1300도) 이상의 높은 가마에서 꼬박 하루. 드디어 달이 맑은 얼굴을 내민다. 그 어떤 조각이나 문양도 없는 둥근 달은 여전히 풍년과 타산의 상징으로 사랑받는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도 짙은 어둠이 내린다. 그리고 어김없이 달의 고고한 행진이 시작된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을 파는 사람이 있다. 지난 1980년부터 달을 팔아온 한 기업. 우리 돈 35,000원이면 1에이커, 즉 4,000제곱미터의 달 토지를 가질 수 있다. This is our chart that we use for selecting properties to sell to our customers around the world. All the red areas are areas that have been totally sold out, and we're working on new areas all the time. Everything that's not red is mine. That's everything is yours. Everything is mine except for the red stuff, which I have sold. -0692. 그는 달뿐만 아니라 수성과 목성 등 다른 8개 행성의 소유권도 갖고 있다. 그 어떤 국가도 우주 행성이나 천체의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유엔의 우주 조항에 입각해 개인의 천체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Well, first of all,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from the United Nations in Article 2 states that no nation by appropriation shall have sovereignty or control over any of the satellite bodies. So governments can't own the land, they can't create or effectively enforce laws, and they have no control beyond that. So it was unowned property. So it's fully accepted that people can claim rights to lands. So with this in mind, I sent a declaration of ownership to the United Nations and told them my intent was to subdivide and sell the property to anybody that wanted it. 지금껏 80여 개 국가에서 250만 명 이상이 달을 샀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 4명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도 주 고객이다. We have 3 former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are property owners: Ronald Reagan, Jimmy Carter, and George W. Bush. One of our customers bought a property for him. We have 675 celebrities like Willie Nelson, John Travolta, Tom Cruise, Nicole Kidman, Clint Eastwood, Willie Nelson. The list goes on and on and on. Terminal building. These 2 spires going on. There's 4 of those spires. 단지 달의 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달의 대사관을 짓고 많은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그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휴스톤에 자리 잡은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 6 million of those pounds was just the fuel.
달 탐사에 쓰였던 세턴 5 로켓의 거대한 위용이 눈을 사로잡는다. 존슨 우주센터는 우주 비행을 컨트롤하는 나사의 브레인으로 현재도 유인 우주 비행 일체를 전담하고 있다. The Johnson Space Center is the main center for manned spaceflight. So anytime you want to send a person into space, then the Johnson Space Center is in charge of that. It's where we control all missions that go into space if they have people in them, and where we control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t's also the main site for where we train astronauts as well. 나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을 태운 달 탐사선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는 곧 우주 탐사에 나설 것이고 수중 훈련은 우주 유영의 기본이 된다. A spacewalk typically lasts anywhere from 6 to 8 hours. So for every 1 hour, they train in here for 6. So minimum for a single mission, you would train in here for 36 hours. 나사가 한창 개발 중인 차세대 유인 우주선 오리온. 나사는 곧 유인 화성 궤도 비행을 마치고 2040년에는 화성 땅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인류의 우주 계획은 이제 달을 넘어 화성 탐사로 향한다. 달은 본격 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정거장으로 저 거대한 심우주를 향한 발판이 되고 있다. 달은 그 자체로 우주를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 관측할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고요. 유인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물을 찾는다든지 또 화성에 우주인들이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그 주거 모듈을 시험한다든지 또 화성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장소로서 달 표면이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은 인류가 심우주 탐사를 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중간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어쩌면 달을 잊고 산다. 하지만 저 달은 단 하루도 지구를 잊은 적이 없다. 달이 뜬다. 그리고 달의 기적은 계속된다.